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내용이 그 근래 들어서 제일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좀 회사 좀 내부적인 좀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사실 오늘 좀 보고서도 봤는데 실적 발표도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좀 뽑아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한번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하고, 또 짧으면 짧은 대로, 예, 좀 임팩트 있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또 달러 약세와 유가 급락, 예, 달러가 좀 많이 약해졌죠. 유가도 많이 빠졌고요. 거기에 그 미국이 8월 말부터 연소결당 측정기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하고 또 한 블로그분이 되게 좋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반도체 투자의 15가지 원칙. 여기 아마 시티증권에서 나왔던 걸 요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천연가스 얘기해드렸지만 IM증권에서도 이제 천연가스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기업으로 또 LX 인터내셔널, 우주일렉트로 두 개의 기업이 좀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우가 0.58%, 나스닥은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좀 잘 끝났고요.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요.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화되어 있고, 유가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랠리에 힘입어서 좀 나스닥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고, 미국의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죠, 침체보단. 그리고 대표적인 매파 중에 한 사람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분도 이제 금리 인하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매파마저도 9월에 인하해야 된다. 100%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주요 인사들이 뭐 매파냐 비둘기파냐 상관없이 금리 인하에 이제 찬성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약세가 어쨌든 지속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인 게, 지금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미국 경기 둔화, 또 9월부터 시작될 그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 진입 등이 달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엔화는 그동안 너무 약했고 달러는 너무 강해. 이게 사실 좀 비정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상화되는 거지, 뭐 단기간에 달러가 또 초약세로 가고 엔화는 초강세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점진적인 방향은 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 요 방향인데 느리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좀 갑자기 달러가 좀 빠르게 떨어져서 시장에는 조금, 너무 빠르면 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 변동성은 좀 커지는데, 방향성 자체는 달러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는 엔비디아가 블랙엘 출시가 지연된다는 이제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실적. 그래서 4.4% 급등을 했고요. 인텔은 3%, AMD가 이제 그 서버 장비 업체 ZT 시스템즈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4.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뭐 큰 호재는 없었고요. 3% 전기차 섹터가 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2차 전지는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에스테이로더 화장품 대표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안 좋아요. 그래서 2.2%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좀 요새 약해지고 있는데,
달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화가 강세 보이고 있고 미국 경기도나 금리 인하 그래서 지금 133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방향성 자체로는 1300원 초반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높았죠. 막 1400원 근처까지. 네.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고요. 엔화는 너무 약하고 이게 정상화되니까 1300원까지의 하락이 나와도 그게 뭐 이상할 건 없는 거죠 사실. 네. 다만 수출주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환율이 이어지다 조금 이제 달러가 약해지니까 일단 수출주들 입장에선 실적에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죠. 그러나 1300원 환율도 낮은 수치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달러 약세는 좀 당분간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도 우리나라한테는 좋죠. 사실 일본과 경쟁하니까. 근데 이제 엔화가 너무 강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니까 증시에 조금 부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변동성은 일부 나올 수는 있다. 뭐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급락은 긍정적이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휴전 협상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은 비용 줄이고 금리 하락도 이제 비용을 줄이는 요소니까 일단 긍정적이에요. 어쨌든 과거부터 달러 약세, 유가 하락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좋게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한번 미국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미국의 8월 말부터 연속혈당 측정기 코트라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진수 연구원님이 아마 글을 쓰신 것 같고요. FDA에서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 뭐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체열 없이 피부 아래에 삽입한 센서를 통해서 세포 간질액에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체열을 안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보는 거죠. 옛날에는 체열을 했어야 돼요. 이 손가락 끝을 바늘로.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혈당값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혈당을 거의 실시간으로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체열을 통해 혈당을 체크하던 때와 비교해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뇨 환자분들은 이게 혈당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 연속 혈당 측정이 그만큼 편리하죠. 미국 내 당뇨 환자가 3,740만 명, 전 단계에 있는 환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인구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1형 당뇨병 환자한테만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를 지원을 했는데 2형까지도 이제는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좀 그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23년 3월부터 2형 당뇨 환자에게도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 이제 급여를 주는 거죠. 1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슐린 분비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형은 좀 후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후천적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뭐 아니면 뭐 술을 많이 마셔서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 거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형이냐 2형의 차이인데 1형만 주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2형 당뇨 환자에게도 저 이제 급여를 이제 보험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인슐린 분비가 원래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연속혈당 측정기가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혈당 오르면 인슐린 뿌려줘야 되거든요. 필요한데 뭐 정상적으로는 인슐린이 나와요. 근데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인슐린 투여 펜, 인공 췌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영동을 해서 이제 알림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덱스컴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연속혈당 측정기 출시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기업은 이것만 하고 있어요. 또 에봇도 일단 혈당 측정기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미국 매출은 16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의 프리스타일 리브레 3는 기기당 한 14일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의약품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입해서 연속혈당 측정해서 내 건강 관리
예. 나한테 맞는 음식.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연소결당 측정기 이제 수요가 뭐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CGM 판매가 확대되고 이런 걸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한테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표 기업은 사실 아이센스죠. 예. 그래서 기존의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도 의약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목적으로도 이제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오차라는 이제 분이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반도체 투자의 15가지 원칙이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CTA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반도체는 이제 밸류에이션 기반에서 매수, 그러니까 너무 저퍼니까 사고 싸니끔 싸게 사는 거죠. 고퍼 비싸니까 팔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고퍼에 오히려 반대로 너무 PER이 높을 때 이익 기반으로 이익 확인하고 사면 늦은 거 아시죠? 이익이 나쁠 때 오히려 주가 올라가고 너무 좋을 때 빠지죠. 예. 근데 PBR이 그래서 PER로 하면 안 돼요. PBR 자산 가치로 항상.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PBR 한 배까지 한번 2022년도에 왔잖아요. 그 전략은 잘 맞았죠. 예. 고점은 뭐 넘겨버렸지만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PER로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 업종이고 PBR로 보시고, 반도체 회사 경영진은 대체로 좀 낙관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특히 마이크론이 좀 크죠, 그게.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시크리컬이에요. 시크리컬은 경기에 민감해요. 구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을 반복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 계속 그런 사이클이 이어졌죠. 그리고 네 번째가, 보통 주식은 반도체 중에 하나의 요소에 움직이는데 그게 뭔지 핵심을 꿰뚫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이번 AI 사이클의 핵심은 후공정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한미 반도체였어요. 지금 딱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섹터의 앞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시장을 이끄는 그런 주도 흐름이 나왔을 때 그걸 주도하는 명제가 뭐냐 이거죠. 옛날에는 뭐 클라우드, 근데 이번엔 누가 봐도 AI인데,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메모리는 HBM. 그럼 하이닉스였죠, 삼성보다.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였죠. 예, 후공정. 그걸 이제 독점 납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과거 사례로 보면 훨씬 더 좋았다. 네.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제품 사이클은 더 주가나 이익을 더 높게 올리고요. 반대로는 더 빼버려요. 예.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빠질 땐 더 많이 빠지죠. 그리고 마진을 희생하면서 매출 쫓는 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가격을 낮추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떨어뜨린다. 근데 이거는 뭐 반도체만이 아니죠. 그리고 리드 타임, 공급이 잘 안 될 때, 공급 부족일 때 주식을 매수하래요. 공급이 이제 그 주기가 단축되면 그때는 매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요,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공급은 얼마나 부족했어요, AI 가속기. 그럴 때 사고, 공급이 이제 정상화될 땐 팔으라는 얘기죠. 특히 2020년 후반부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DB하이텍이 엄청나게 주가가 간 적이 있어요. 아날로그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예, 동남아에 뭐 공장들 막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됐죠. 리드 이제 주문해서 생산해서 이제 나오는 이 공급 주기가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격 올라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기에. 그리고 이제 공급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또 뭐 이번 엔비디아의 사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뭐 이번엔 다르다. 예, 그런 거를 좀 조심해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단지 한 분기만의 어떤 문제다. 이것도 조심하래요.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경영진이 경기 하강을 예측하거나 인정하는 거 신뢰하지 말래요. 보통 낙관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너무 경영진이 보수적으로 보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보거나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M&A는 회사가 사들이는 사업 분야에 경험이 있으면 성공률이 높다. 예. 하이닉스는 낸드 사업부 인수했는데도 힘들었죠. 그러니까 꼭 맞는 말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했는데 정말 힘들었죠.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테크 회사는 오직 하나 것만 잘하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처하거나 쇠퇴할 때 회사가 다른 비즈니스로 전환해서 그걸 잘 수행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메모리 잘하면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걸 잘하는데 바꿀 땐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정말 인텔도 옛날에 디램 사업을 했는데 그거 중단하고 CPU로 바꿨죠. 예, 그래서 성공했죠. 지금 뭐 존재감이 많이 또 약해지긴 했지만. 그리고 세컨티어 이제 두 번째 등급의 회사들은 침체기 때 더 약하고 경기 회복을 그리고 나중에 체감한다. 예. 그러니까 낸드 업계에서 키옥시아가 점유율이 낮잖 2위잖아요. 근데 어쨌든 낸드 사업부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업황부진은 직격탄 맞고 아직도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탑티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1등 기업만 투자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테크주에 대한 밸류 투자는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바뀌거나 비즈니스 관행에 변화가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뭐 글쎄요, 저도 뭐 딱히 이해는 안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나쁜 소식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거나 좋은 소식에도 상승 안 하면 생각해보라는 거죠. 뭔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악재가 나오도 안 빠지는 경우 있죠. 호재가 터지는데도 안 가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피크아웃인지 바닥 찍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꼭 반도체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많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좀 특징들이 있다는 거 한번 시티증권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제가 공감 가는 건 이거예요. 밸류에이션에 기반해서 하면 안 되고요. 저 PBR, PBR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시크리컬이고 경기에 민감하고, 이 하나의 요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이끄는 주도 테마가 뭐냐? HBM이냐, AI냐, 클라우드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제일 큰 임팩트 있는 주식이 뭐냐 이거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오늘 보고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판세 변화수. 요새 천연가스가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좀 주목하자는 내용들이 어제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어제 킨더모건 미국에. 근데 미국 LNG 신규 터미널 가동으로 수출량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 생산국 러시아 입지는 점점 위축되죠. 어쩔 수 없죠. 러시아 걸 안 쓰려고 하니까. 중국과 터키로 판매하고 있지만 물량을 모두 다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대표 가스업체 가즈프롬이 매출액이 26.8%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도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눌러버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에너지 이 환경이 좋아요. 러시아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은 원유도 수출하고 천연가스도 수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천연가스는 LNG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수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탄소 배출도 낮고, 그래서 이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LNG 밸류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수출한 다음에 이제 운송을 해야죠. 그걸 하는 게 LNG 운반선이죠.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하고, 미국 내에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겠죠. 이제 그걸 하는 회사가 이제 킨더모건 같은 회사들. 여기엔 또 LNG 대표 회사가 미국의 시니어 에너지라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좀 대표적인 LNG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제 가격 하에서 이제 전력 뭐 구매 가격이겠죠. 요런 이제 가격 하에서 해외 가스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보통 우리나라 민자 발전 업체들은요, LNG나 원유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걸 한국전력 같은 데 판매하거든요. 그럴 때 되도록이면 전기를 싸게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그럼 연료비가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LNG 가격이 낮으면 좋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해외에서 가스전이나 LNG 터미널 지분 보유한 회사들이 그런 민자 발전 업체들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적혀 있고 대표적으로는 SK E&S랑 SK 가스. SK 가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LPG 관련된 사업도 하지만 LNG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동의하는 게 LNG는 당연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요. 이제 LNG 하면 대표적으로 조선주고 피팅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SK 가스 같은 이런 이 발전 업체들 또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큰 그림에선 어쨌든 러시아가 위축되고 미국이 LNG 수출에 절대 강자로 점점 발돋움하고 있다. 유럽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신한증권의 박강래 한승훈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 쓰셨고요.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이유는 물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많이 올라가서 거기서 좀 돈을 좀 벌었고요. 홍해 사태로 해상 운임이 많이 올랐죠. 운임 상승은 한 번 꺾였어요. 중동 갈등 지속되고 있고 미국 유로 항만 파업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운임 상승을 좀 자극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스 가격 상승도 기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 가격의 상승세 지속은 석탄 가격 상승을 또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게 LX 인터내셔널 이 석탄이에요. 석탄이 주력이에요. 그래서 석탄 값이 오르면 근데 보통 가스 값이 오르면 석탄도 동반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여전히 이익 좀 좋을 걸로 보고 있고 4분기도 이제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참 못 갔죠. PER 3.5배, PBR 0.4배, 배당 수익률 6%. 그러니까 전형적인 저 PBR주예요. 그래서 성장은 쉽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런 지표에 따라서 막 실적도 등락당 하니까 장기 투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주가는 항상 오르면 제자리 오는데 지금 또 주가가 부담 없는 수준이니까 한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일렉트론은 현대자전권의 광민지 연구원님이 보고서 쓰셨는데 이게 한국전자 생각하시면 돼요. 커넥터 부품과 부품 연결하고 그 자동차 안에 수많은 부품들이 있죠. 이거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장비와 장비끼리 커넥터 연결한다. 그걸 만드는 회사고 보통 IT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점점 자동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을 내재화했습니다. 이 커넥터 만드는 것.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AD 부분은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성장하죠. 국내에서 한국 단자가 놀라운 실적을 보이셨죠. 자동차 전장화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커넥터는 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하이브리드 차엔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커넥터는 자동차의 핵심 전장 부품으로 현재 5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가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처음으로 차량용 시장 진입했다가 2017년도에 매출 비중이 10%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37.8. 내년에는 이제 절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전장 비중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단가도 오르면서 이익률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국내 모바일 고객사 AI폰 그러면 이제 커넥터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적 올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주가가 좀 안 갔는데 저 PBR 주고 현금성 자산 많은 약간 우량한 기업이에요. 우량한 기업인데 한국 단자의 고성장처럼 차량용 시장 성장 따른 성장을 한번 기대해볼 만한 그런 기업 아니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이 좀 약간 상승할 걸로 실적이 이제 정상화죠. 될 걸로 보고 다만 단기에 좀 올랐어요. 주가 오늘도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또 눌러줄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빠진 기업들 중에서 좀 내용들이 좀 그래도 눈에 띄는 기업들 한 2개만 선별해봤고요. 사실 보고서가 거의 오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몇 개만
오늘처럼 이제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는 어제는 서진 시스템이 있었고요. 네. ESS 공급 계약이 있었고 해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공급하고 NHN KCP 좀 생소하시죠?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그 한국 사이버 결제라고 전자결제 피지사예요. 이번에 위메프 사건 터졌죠. 그래서 중간에 지급 결제해주는 그 카드사로부터 돈 받아요. 피지사가 받아서 가맹점에 이제 예를 들면 저기 그 어디죠? 예, 티몬, 예, 티켓모스터 같은데 돈을 주는 거죠. 그 역할을 이제 피지사가 하는 건데, 예, 피지사가 어쨌든 이번에 피지사도 이제 미정상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거 회수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JP모건의 자산운용 홍콩 본부인 것 같아요. 그 지분 5% 어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420억 벌고 이익 꾸준히 벌고 있어요. 이익도 괜찮고 해외 거래, 특히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알리, 테무가 주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죠. 요거 해외 가맹점 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NH 한국 사이버 결제 이 플랫폼망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결제액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근데 꾸준히 늘고 있어요, 실제. 주가도 저평가고. 근데 올해 주가 계속 빠집니다. 왜? 팀F에서 이제 이 어쨌든 지금 미정산된 금액들 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피지사 이제 아무나 뭐 지금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피지사 등록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대형사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더 지위가 올라가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예, 그 지위가 올라가면서, 예, 괜찮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지만 단기적으로 근데 이 미정상 금액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부정적인데 어쨌든 JP모건은 이제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좀 신규 취득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예, 내부자 매수는 이제 요즘에 그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 월요일도 딱히 뭐 내부자 매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방 또 이제 거의 다 정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2000 거의 700에 이제 붙으면서, 예, 여기까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이 훨씬 강하죠. 뭐 나스닥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많이 회복됐죠. 근데 끝도 없이 올라가요. 정말 이게 미국의 힘인가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8일째 지금 S&P 500도 오른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는 역시 대단하고 뭐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많이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오후에 아침에 팔더니 외국인들이 조금 오후에는 매수해주면서 그래도 좀 견조했고요. 오늘은 반도체 좋았고요. 2차 전지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오늘은 AI랑 2차 전지 일부 장비주들 좀 괜찮았어요. 근데 2차 전지도 사실 오전에 되게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또 약한 2차 전지도 있고 에코프로 쪽은 좀 안 좋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석유화학은 이제 애경 쪽, 또 이수 화학 쪽, 여기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아마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관업체 오늘 좀 괜찮았고요. 네, ESS 업체도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오늘 특히 가온칩스, AD테크 요게 다 뭐죠? 그 디자인하우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유독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또 건설주도 요즘에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 공급 증가,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로봇주도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유리기판도 오늘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속 오르다 보니까 뭐 항공주도 오랜만에 올랐고 낙폭과대주도 다 고르게 올랐던 것 같아요. 조선주는 하나오션이 제일 못 갔죠. 근데 이제 뒤늦게 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OLED 관련주도 약간의 반등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좋았고요. 우리 이제 요즘에 원전 배우고 있죠. 예, 원자력. 근데 사실 성광밴드랑 태광은 원전이라기보다는 이제 피팅 쪽인데, 예, 성광밴드랑 태광은 이제 LNG 관련된 그 수혜가 좀 예상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좀 빠진 쪽은 엠폭스, 예, 백신이나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죠. 이쪽은 일제히 좀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이제 한 며칠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대다수 업종이 거의 다 올랐어요. 예, 거의 다 올랐고 하락 업종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삼성이 아직도 좀 아쉽지만 하이닉스가 좋았고요. 은행주 같은 이제 밸류업 기대주들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데 방산주는 좀 안 좋았어요. 방산주 좀 안 좋았고, 현대일렉트릭은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보험주 좋았고, 유한양행 조금 빠졌고, 유한양행 이제 FDA 승인 좀 앞두고 있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쪽이 안 좋았지만 알테오젠이나 엔캠은 좋았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좀 급락해서 신작 게임이 좀 일부 내용이 공개된 것 같은데 실망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반응은 아직 모르겠지만 주가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흡프스프 이오테크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CGN이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고 오늘 이제 AI 관련주 좋았어요. 루닛, 뷰노, 의료 AI가 모처럼 좀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반도체 뭐 많은 업종들이 고르게 반등해줬고,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의 개별 쪽에서는 뭐 엠폭스라든가 그런 약간의 테마성 기업들의 주가는 좀 흔들렸다. 그래서 오늘 전형적으로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많은 업종들이나 기업들이 올라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제가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또 라이브가 있어가지고요. 뭐 오전 라이브 시간에 또 상담도 병행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다들 좀 힘드신 좀 구간인데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도 지수가 많이 회복되니까 잘 좀 종목들 가져가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너무 무리하게 덤비지 마세요. 어제처럼 한 번씩 또 눌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누를 때 하는 게 낫겠죠. 투자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오를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요. 자,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